아이고 갑자기 좁은 법정으로 모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저 검찰 측 먼저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박학수 특별검사보 이창규 검사, 조재철 검사, 오승환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출석하신 분들 확인했고요. 예, 오늘 피고인 출석했나요? 예, 입정하게 하시죠. 예, 예. 예, 피고인 출석한 거 확인했고요. 변호인 오늘 출석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예, 김홍길 변호사님, 배보윤, 위현석, 이경원, 류지헌, 배의철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기일까지 저 곽종근 씨에 대해서 저 주신문 반대신문 진행했습니다. 뭐 쌍방 의견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변호인 측?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측 11월 5일자 증인 신청 그리고 특검 의견서 오늘 진술하시면 되고 11월 6일자 참고 자료 그다음에 11월 7일자 증인 신청 그거 차례대로 진술하시면 되죠.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예, 주된 취지는 하여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요 증인서부터 먼저 하는데 다만 이제 순서에 대해서는 쌍방이 약간 검찰 측이 지금 생각하시는 증인 순서랑 변호인 측이 생각하시는 증인 순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변호인 측 11월 5일자로 증거 제출서 제출하셨고 30서부터 32호쯤까지로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11월 7일자 변호인 의견서 오늘자로 진술하시면 되죠.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어요? 예, 저희들이 변호인 의견서 38로 예,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석 예, 변호사님. 특검은 그 11월 5일자 특검 의견서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핵심 증인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데 해당 의견서에 기재된 특검의 예상 주신문 시간만 합산해도 69시간, 즉 기일로는 11.5회 기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은 증인신문 순서에 관하여 특검의 입증계획상 순서 1, 2번인 홍장원, 여인영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순서 3번 내지 11번의 각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비로소 12번째로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재판에서 12월까지 지정된 기일을 기준으로 이번 기일을 포함해서 9회의 공판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의 입증 계획상 순서 이진우 이전에 11번째까지 증인에 대한 예상 주신문 시간만 하더라도 합계 45시간으로 7.5회 기일인데 반대신문 등에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하면 특검의 입증 계획은 현재의 심리 일정상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은 하지 말자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진우가 국회 출동에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과 협력한 경위, 수방사의 미결수용실 제공 시도, 제2수사단의 구금장소로 비원 벙커가 지목된 경위, 707 특임단 병력을 태운 항공단 소속 헬기에 대한 수방사의 비행 제한 구역 진입 승인 지체 경위 등 다른 쟁점과도 연계되어 있어 현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반복 소환을 통한 중복신문을 피할 수 없어 소송 지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우려되어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특항단 소속 헬기에 대한 수방사의 비행 제한구역 진입 승인 지체 경위에 관련해서 특항단 소속 헬기에 대한 비행 제한구역 진입 승인 지체라는 것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도 뭐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은 곽종근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관련된 인물인 김세훈 특한단장, 김수철 항공대대장, 유정은 방공작전통제처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사 참모장 조백인,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관련 증언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사이의 상호간 증인신문으로 서로 입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과 무관한 내용이긴 하나 특검이 만약 이진우에 대한 주신문에서 묻고 싶다면 물어보면 됩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반복 소환이나 방어권 행사 제약 우려는 실제와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수방사의 미결 수용실 제공 시도, 이 수사단의 구금 장소로 B1 벙커가 지목된 경위에 관련해서도 수방사 B1 벙커에는 수용시설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진우는 수사기관에서 수방사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사용하기로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수방사에 미결 수용실이 있다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인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특검에서 굳이 이진우에게 물어봐 이진우가 관여된 점이 없다는 증언을 청취하기를 원한다면 관련 내용을 신문하면 되고, 이로 인하여 반복 소환이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특검이 이진우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과 협력한 경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37명의 3호 특임대대 병력과 10명의 군사경찰단 병력이 국회 외곽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특검에서 관련 내용을 이진우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3호 특임대장 박진우, 3호 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 군사경찰단 특임 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 등이 이미 이 법정에서 관련 내용 증언했고, 변호인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상당 부분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변호인은 특검이 수방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진술 증거 대상자 목록을 제출하면 곽종근 예와 마찬가지로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할 때까지 관련 증거인멸을 마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도 특검이 수방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진술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반복 소환이나 피고인 방어권 행사 제약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이진우가 연관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소위 말하는 국회 출동 부분만이 남는 것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부대는 특전사와 수방사뿐이라는 점, 공소장에 곽종근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엄 발령 이전의 여러 번의 저녁 식사 자리 모두에 이진우가 참석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 곽종근에 대한 증인신문이 맞춰진 현재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곽종근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까지 계속 바뀌고 있고 당시 상황에도 맞지 않는 진술임이 확인된 이상 실체 진술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특검 주신문만 45시간, 즉 7.5회 기일이 소요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까지 포함하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15회 기일 이상이 진행된 이후에 관련 증인인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자고 주장하여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적합한 방식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고 재판의 종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은 필수적이고 그 시점은 곽종근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지금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공판을 적시에 종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진우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 지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찰 측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좁아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법정에서 하는. 최근에 특검은
특검의 의견서를 통해서 예, 이창규 검사님.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 순서와 그에 필요한 의견을 구현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인께서는 증인신문 순서에 대해서 특검이 정한 순서 외에 다른 것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그 입증 책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증인신문 순서를 특검이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최우선 증인이라는 명목으로 증거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에는 변호인께서 지금까지도 증거 전체에 대한 인부를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형사소송규칙 123조의 7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증명사실과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마치 특검의 입증 계획에 혜택 또는 선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띄엄띄엄 증거를 인부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특검의 입증 계획대로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쌍방 말씀 듣고 예, 재판장님 재판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예, 조재철 검사님. 그 이창규 검사가 말씀하셨듯이 입증 책임은 특검에 있으나 재판장님의 신속 재판에 대한 소송 지위를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입증 계획을 검토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안에서도 변호인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인들께서는 특검이 마치 이진우를 후순위로 정해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진우에 대한 증인 신문을 변호인들께서 원하신다면 앞선 증인들에 대해 동의를 하면 될 것이고, 부동의를 한다면 어차피 이번에 제출된 입증 계획에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가 후순위에 있어서 재판이 지연된다는 그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그 특검이 제출한 입증 계획에 따라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 검사님 빨리 말씀하시고. 예, 오성원 검사님. 먼저 그 변호인께서 말씀하실 때 특검이 소송을 끌려고 한다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소 제기하고 공소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어불성설이고, 추가로 지금 이진우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이제 증인에 대한 증거 인부를 해당 신문이 맞춰질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그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에는 신문 일정이 급박하게 잡히는 까닭에 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인부 의견을 달라고 했던 것이지, 이제 향후 신문 계획 입증 방향이 저희가 제출을 했고 신문 일정도 미리 잡힐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인에 대한 증거 의견은 신문이 맞춰질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 듣고 재판부에서 또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신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씨 들어오게 하시죠. 재판장님, 저희들이 읽고 재판장님께서 예. 요구하신 그 각 수사 기록에 대한 그거 이따가 말씀드리려고요. 그건 나중에. 이따가 한꺼번에. 네. 어차피 검찰 쪽에서도 이제 이거 보고 답변하셔야 돼서 그 부분은 11월 7일자로 따로 내신 의견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승철 씨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실 때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양승철 씨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아닙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릴게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양승철. 예,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예, 쌍방 신문상 모두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법정에서 오늘 중계를 하기 때문에 서류 같은 거를 이렇게 드시면은 혹시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그 점을 조금 더, 대법정도 뭐 마찬가지지만 소법정은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류를 이렇게 높게 드시거나 또 양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좀 노출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씩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오성환 검사입니다. 예, 오 검사님도 오랜만에 하시네. 예,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양중령님 오늘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증인님이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검은 증인의 수사기관 관련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확인과 간단히 종전 증언하셨던 내용을 묻는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 송부기록 순번 2859번 추송기록 2-2권 제1쪽 이하 사경 작성 진술조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16일 날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 아는 대로 진술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과 본인이 진술한 그 진술 내용이 같다는 거 확인하시고 간인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송부기록 순번 여기 있습니다. 송부기록 순번 2861번 추송기록 2-2권 제32쪽 이하 증인 제출 통화내역 발신 4번 제시했습니다. 증인 당시 조사 시에 이렇게 통화내역 제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필로 기재된 내용들이 있는데 네, 증인이 작성하신 내용 맞습니까?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통화내역은 본인이 발급받은 통화내역 그대로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와 동일한 증거는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70번, 여인영회 3 증거기록 순번 521번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현 증거기록 순번 569번 4896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조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14일 날 서울 고등검찰청 오셔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아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 진술 내용과 조서 내용이 같은 것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서명 날인하셨던 건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동일한 증거는 여인용의 3 증거기록 순번 520번 2024 형제 169-2호 2069쪽 이하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여인용의 3 증거기록 순번 378번 2024 형제 169-2호 385쪽 이하 진술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12월 11일 날 군검찰에 이와 같이 자필 진술서 제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신 건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미에 서명 날인도 본인 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430번 2024 형제 169-2호 1326쪽 이하 군검사 작성 진술조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12월 19일에도 고등검찰청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신데 그 당시에도 본인이 아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조사받은 내용이 본인 진술한 내용과 같다는 걸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던 건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431번 2024 형제 169-2호 1342쪽 증인이 제출한 고무탄총 가스총 재원 제시했습니다. 증인 이 고무탄총 가스총 재원 자료는 증인이 작성해서 군검찰에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맞습니다. 그 상단에 작성자 양승철 날인되어 있는데 본인이 한 건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진정성립 확인된 증거들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정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송부받은 기록에 해당돼서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주장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전 의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도 종전과 같이 증거로 모두 채택하고 그 위법 수집 증거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거 배제 결정할지 여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증인 계속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당시 증인이 기억하시고 있는 내용대로 모두 사실대로 증언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육군 중령으로서 2024년 12월 3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경호경비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의 지시에 따라 경호경비부대원 일부와 함께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하신 일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가셨고 네, 선관위 청사로는 진입하지 않으셨지요? 맞습니다. 그 이후 그 주차장 부근에만 머물다가 복귀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셨다고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증인이 그 당시 종전에 증언하실 당시에 미처 말씀하시지 못했던 내용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내용 중에 내가 이런 건 진술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내용은 없던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주신 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바로 반대 신문 하시죠.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예, 유현석 변호사 예,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증인 그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경호 경비 부대장으로 근무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 및 증인의 부대는 경호 업무에 관해서는 원래 방첩사 2처장의 지시를 받게 되지만 비상계엄 당시 이 방첩사 2처장이 폴란드에 출장을 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방첩사 1처장인 정성우의 지시를 받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명령 하달 한 30분 전에 기밀실에서 얼굴은 잠깐 봤었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상관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선관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자체에 도착한 사실도 없죠. 인근은 주차장까지만 갔었습니다. 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다가 복귀한 것이 전부이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1일 군검찰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인영 사건 증거선번 378번 증인은 그 증인 작성한 진술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거 목록에는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변호인이 등사한 진술서에는 뭐 대부분의 증거도 이런데 진술인 성명의 이름 부분, 직책 및 날인이 모두 가려져 있어서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증인이 작성해 제출한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증인은 같은 달 14일에는 검찰에서 그리고 같은 달 16일에는 경찰에서 같은 달 19일에는 군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아까 최종 조사 과정 확인서를 보면 여기 군 검사가 작성한 것인지 수사관이 작성한지 알 수가 없는데 군 검사가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수사관이 작성한 겁니까?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맨 밑에요. 예. 이런 걸 가려버리니까 378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요거는 검찰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군검찰 수사관입니다. 네,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예. 증인은 그 외에 이렇게 14일, 16일, 19일 이렇게 검찰, 경찰,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이외에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그 뭐 헌병이죠 옛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군 검찰, 그리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시기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겠습니까? 14일,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네. 검찰의 조사를 받고요. 12월 16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 같고 12월 19일 군검찰의 조사를 받으셨거든요. 그 외에 좀 이 사건에 관여한 수사기관이 5개인데 그 이 5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19일까지가 제 예. 기억으로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받은 조사와 관련된 진술 조서 등을 최근에 읽어본 적이 있나요? 지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읽어봤습니다. 지난 재판 김용현 피고인 재판으로 이제 8월 29일 날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같은데 그 재판 며칠 전에 읽어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서 읽어보셨나요? 검찰에서 사본을 받아서 제가 예. 직접 가서 받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읽어봤습니다. 이 진술 조서 등을 등사 열람하는 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이 사건의 내용에 관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해 앞에 생략하고 증인은 이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서 이 법정에 증언한 거 말고 작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술한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추가 증거 순번 807번 증인 신문 녹취서 그리고 김영현 사건 369번 증인 진술조서 제시한 볼게요. 증인이 김용현 장관 등 사건에서 증언할 때 검사는 증인에게 경호업 경비부대의 직제를 물어보고 당해 사건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았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또 몰라서. 변호인이 등사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직제와 관련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빈익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증인이 이 빈익 부분을 채워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첩사령부의 조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 사항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쪽에서 이거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 검찰 쪽에서 지금 바로 지금 보여주셔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시죠. 예, 주무관님. 네, 재판장님 이후 신문 사항에도 동일한 취지의 신문들이 있던데 예. 마찬가지로 요청하시면 바로 연락 예, 제공하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없는데요? 뭐 해당 부분 연락- 569번 말씀하시는 거죠? 진술조서. 예. 여기 몇 페이지죠? 448, 489. 예. 그러네요. 이후에도 저 빈익 처리가 워낙 많이 돼 있어가지고 뒤에 두세 번 질문이 또 나오는데 혹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지금 아예 해당 진술 조서면 확인을 꼭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서 이경원 변호사님께서. 예, 계속하실까요? 일단 확인하시고 예. 다시 이따가 최종적으로 네. 다시 저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증인은 7항. 예. 12월 3일 18시경부터 19시경 퇴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독신자 숙소에서 쉬던 중 TV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했나요? 네, 또 증거순번 569번 증인 진술조서 해당면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22시 32분경 이경민 참모장이 처음 전화가 왔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희 땡땡땡땡땡이 있지 않냐? 장관팀 땡땡땡땡이냐라고 물으셔서 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령관님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바로 소집시켜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빈익 처리된 부분이 많아서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증인은 무엇이라고 진술한 것입니까? 이것도 저희 평시 임무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군사 어려울 것 비밀인가요? 저희가 평시 활동이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들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 부분 마찬가지 569번인 것 같은데 예. 확인 가능하신가요? 지금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증거 인멸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되셨으면 예, 바로 또 진행할까요? 예. 예, 8-1랑.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으로부터 통화를 받은 때를 22시 32분경이라고 특정한 것은 증인의 통화 내역을 보고 진술한 것인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경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소집 사유가 무엇인지, 임무가 무엇인지 등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 맞나요? 신변보 팀에 대해서 소집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알고 저희는 소집을 했던 거였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셨죠? 그 신변보 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예. 그리고 소집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변 보호라는 것은 결국 그 사령관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807번 증인 신문 녹취서 그리고 여인영 사건 증거 순번 430번 증인 진술 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그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이경민으로부터 전화를 바꿔서 소집을 위해서 예하에 있는 868 경호대장에게 인원 소집을 지시했고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군수 담당관에게는 고무탄총과 가스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군검찰에서는 23시경 기밀실에서 1처장실로 내려가기 전 증인이 정성호에게 무장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정성호가 비살상 무기가 뭐 있냐라고 물어보았고 증인이 가스총, 고무탄총이 있다라고 하니 정성호가 그거 챙겨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고무탄총과 가스총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이경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지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기밀실에 도착하고 정성우에게 물어보고서 지시한 것인가요? 최초에 제가 저희 군수 담당관한테 얘기했을 때는 위기조치 매뉴얼에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인 거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성호 처장이 얘기한 거는 제가 기밀실에 올라가서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왜냐면은 정성호 처장은 분명히 상황을 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봤던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비살상 무기만 챙기라고 이제 임무를 정확하게 그때는 받았었습니다. 그 정성화 비살상 무기가 뭐 있냐라는 말은 비살상 무기를 챙기라는 취지로 이해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출동 장소나 구체적인 임무 등은 1처장실에 내려간 이후에 정성으로부터 지시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경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나 기밀실에 있었을 때는 출동 장소나 임무를 몰랐던 것이 맞습니까? 마지막 말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경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그리고 기밀실에 네. 있었을 때요. 그 증인이 출동할 장소나 임무를 몰랐던 것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증인이 김휘건 군수 담당관에게 고무탄총과 가스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은 목적지나 임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최초에 지시했을 때는 맞습니다. 예. 매뉴얼대로 지시를 한 거였었습니다. 매뉴얼이 가스총과 고무탄총을 준비하는 게 매뉴얼입니까? 저희가 위기조치, 그러니까 대비태세 수준에 따라서 휴대할 수 있는 무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그 지침에 의해서만 준비한 사항이었었습니다. 그 지침은 이제 정성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매뉴얼대로 제가 최초에 지시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가서 이제 어떤 무기류를 추대해야 될지 그건 다시 한번 지침을 받은 거였었습니다. 증인은 이경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 곧 정성우로부터도 전화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 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정성우가 통화해서 증인의 위치를 확인했고 증인이 바로 옆에 독신 숙소가 있는 것을 알다 보니까 바로 기밀실로 올라오라고 지시를 했다. 복장은 전투복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은 사무실에 가서 복장을 환복하고 올라갔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어서 부대로 복귀한 것은 22시 50분 내지 23시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 증인의 사무실에 도착한 시점이 이때라고 기억한다는 것인가요? 그 경이 됐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사무실에서 도착해서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기밀실에 갔더니 여인영이 기밀실 중앙에 정성우는 여인영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을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기밀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그때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기밀실에서 여인영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거나 대화를 한 사실은 없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증인은 이후 정성으로부터 처장실로 내려가라 는 말을 듣고 1처장실로 이동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여튼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4,902년 증인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인데 빈익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부대 직책 명의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69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까 주신 거. 예, 확인되셨어요? 예. 예, 계속하시죠. 13항. 13 묻겠습니다. 예, 추가 증거수목 807번 증인 신문 녹취 제시하고요. 증인은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정성호가 최초에는 오늘 이 지시는 헌법과 개헌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사령관이 지시했다. 세 번째로 장관께서는 법에 의한 정당한 임무 수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명죄로 처벌하겠다. 그 세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임무를 하달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정성우가 구체적인 임무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쭉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증거 2899번 상황 보고서 내 김용현 전 장관 발언 기록 321면 제시하고요.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VTC에서 한 발언을 보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한다거나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성우가 전제 조건으로 말했다는 이 세 가지는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정리한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김용현 장관 발언 정리 정도 아닌가요? 항명이라는 단어를 정돈을 해서 뭐 하달할 정도의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김용현이 이미 이렇게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하달함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항명죄 얘기도 있고 이거 정성우가 뭐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말한 것과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훈은 김용현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때 한 발언을 정리한 정도인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증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뭐 저거만 봐서는 뭐 어떻게 판단할지를 뭐 정확하게 좀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서입니다. 정성호는 이 법정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올라갔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장관 주간 주요지휘관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야 된다 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고 장관으로부터 했던 우리 부대한테 내려온 건 3가지였습니다. 3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항명죄로 처벌한다. 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정성호 증언에서도 이 3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정성호가 말했다는 이 3가지는 김용현 장관이 주재한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발언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증인은 애초에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정성우로부터 들은 것이고 정성우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성원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65면입니다. 정성원은 이 법정에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말을 들은 것은 22시 50분경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근데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과 여인영 사이의 첫 통화는 23시 19분경에 이루어졌는데 알고 있나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잘 인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성호의 증언 내용도 잘 모르시나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 22시 50분경 예,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지시한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정성호의 증언 내용은 모르시나요? 저희는 뭐 임무를 하달할 때 네. 대통령님과 사령관의 지시라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시기를 묻는 건데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정성호가 말하는 22시 50분경은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 시기가 당시 김용현 장관이 주재했던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데 알고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다만 제가 처음에 기밀실에 갔을 때 예.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예. 거기에 일부 사령관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령관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뭐 누구라고는 제가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다만 사람 누군가가 거기에 중앙에 앉아 있었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은 아니었나요? 거기까지는 다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오래돼서. 807번 양수철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정성으로부터 저희는 선관위에 들어가는 서버팀이 들어갈 때 그 인원들을 보호하는 부대원 안전지원 임무를 받았다. 저희 부대원들이 서버실에 진입할 경우 서버실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버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부대원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이어서 다른 팀원들에 대한 임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서버실을 확보해서 국정원 등 민간 기술자한테 이관을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정성호 처장이 그게 안 되면 복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포렌식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들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정성호의 표현이 인계가 안 되면 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계가 안 되면
뭐뭐뭐 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었던 것이 맞습니까? 인계가 안 되면 뭐뭐 해라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할 수 있느냐인 있느냐. 것 같은데 예. 그 시점이 지금 1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 명확하게 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렇게 증언하신 건 맞죠? 예, 맞습니다. 569번 양승철 진술져서 증인은 검찰에서 민간 기술자와 관련해서 솔직히 민간 기술자가 뭐 검찰은 기억나지 않고 기술자들이 올 거라면서 국정원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알고 있겠지만 민간 기술자와 관련해서 각기 들었다고 기억하는 말이 다른데 정성우가 증인에게 민간 기술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달해 준 적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여인영은 군사법원에서 자신도 업무 경험상 현장에서 서버 자체를 포렌식하거나 탈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비와 엄청난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서버를 포렌식하거나 그 떼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 증인도 알고 있습니까? 그쪽 분야에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증인은 당시 정성으로부터 서버 복사나 서버 탈거를 위한 장비나 운송 수단을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정성우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는 받지는 않았고 예. 나머지 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는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증인이 저는 정서가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성우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서버 복사- 있었던 인원들 중에 예.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장비가 있는지를 물어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이제 예. 기억에 희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정성우로부터 현장에 가면 군과 경찰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기록, 증인 진술조서, 추가 증거 810원, 아까 증거는 2859번 각 지시하고요. 증인은 경찰에서는 군과 경찰은 선관위 복제를 하러 오는 인원들이 아니라 선관위 출입 통제 등 선관위 자체를 장악하기 위한 부대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는 제가 그냥 그 당시 기억으로는 경찰이나 군은 그 전체 시설을 확보하고 저희는 서버실만 확보하는 게 임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네, 다른 군이나 방첩사가 아니라 다른 군이나 경찰의 임무는 증인이 판단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임무에 관한 증인이 들은 기억이 있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을 토대로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은 기억을 말씀하시나요? 정성호 처장한테 임무 하달 시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증인은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서 뭐 다른 군과 경찰의 임무를 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군부대나 경찰들과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1처장실에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중에 포고령 2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나요? 예, 맞습니다.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그 김용현 등 사건 법정에서 정성우 처장이 2번에 대해서는 2번의 의심이 가는 지역이라고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 제시하고요. 정성호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야 포고령에 찾아봐라고 하니까 인원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야 그럼 우리가 해당되는 게
이번 사항에 관련된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추정할 수 있었던 즉 뭐 추정 임무로 뭐 군대 용어죠 추정 임무 예, 맞습니다. 예, 추정 임무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했는데 포고령 언급은 정성우가 성관이 등이 포고령 2호가 의심되는 지역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토의하며 법적 근거를 찾는 차원에서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포고령 언급은 정성우가 성관이 등이 포고령 2호와 관련돼서 의심되는 지역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토의하며 법적 근거를 찾는 차원에서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포고령이 언급된 경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포고령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저한테 읽으라고 해서 읽었던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몇 번 사항은 어디가 몇 번 사항은 어디가라고 구분을 지었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우리의 임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18항 묻겠습니다. 807번 증인신문 녹지서 증인은 이후 정성우가 법무 검토를 받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결론은 정당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정성우가 판단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 검토를 받으러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토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정성우 일단은 출동을 하되 절대 진입하지 마라. 법무 검토가 끝나고 적법한지 여부 이후에 임무를 다시 하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결론이 났던 것입니까? 우선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임무를 받았던 인원은 8명이었었습니다. 8명의 인원들은 대통령님과 장관님, 사령관님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무 토의를 하면서 그 임무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따져봤을 때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었습니다. 포고령 이번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명이 이거는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저희끼리는 결론을 내었고 1처장이 야 그러면 출동을 하지 않으면은 항명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출동을 하되 내가 최종적으로 법무 검토를 받고 정당하다고 하면은 다시 임무를 하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취지인가요?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라는 말씀 증언을 하셔서 결론을 낸 것인지 아니 결론이 나지 않다.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충이 돼서 결론이 안 났던 거였었습니다. 상부라고 하면 누굽니까? 어딜 말하나요? 지시사항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아니 그 증인이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상부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당시에 최초 임무를 내리셨던 뭐 대통령님하고 아니 증인이 대통령과 회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국방부 장관과도 회의를 할 수는 없고 뭐 그 사령관도 회의를 못했던 것으로 보고 여기 정성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성우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요? 정성호 처장도 우선은 그걸 이행하기에는 중간에 저희의 참모들과 참모들에 대한 설득도 있었고 그에 대한 설득에 대해서 수긍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니 결론이 나지 않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론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출동만 하고 그 다음에 법무 검토를 거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인데 예, 하여튼 증인은 결론을 정성우 포함해서 냈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예. 났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맞는지를 최종 확인하려고 법무 검토를 받은 거였었습니다. 18-1항은 예, 출동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에서 출발했던 것은 맞죠? 출동 자체는 출동 자체를 예, 출동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분위기에서 출발했던 것은 맞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동 자체도 저희는 사실은 문제는 있다고는 봤습니다. 다만 항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인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출동을 하되 법무검토 결과를 기다렸던 거였었습니다. 1처장실에서 토의 시간이 길어져서 출동이 늦어진 것은 맞나요? 맞습니다. 당시 경호 경비 부대에서는 고무탄 총 한정, 가스총 3정만을 가지고 출동했고 팀별로 한 정씩 휴대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천으로 출동한 부대원들 중 증인이 고무탄 총 한정을 휴대했던 것 외에 다른 부대원들은 모두 맨몸이었죠? 맨몸이었습니다. 증인이 확인한 유병서 통과 시각에 의하면 당시 증인을 포함한 과천팀은 00시 58분경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증거 좀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예. 말씀드리는데 오늘 증거 33호증. 예, 검사님들 먼저 봐주시죠. 예. 예, 오늘자로 추가 증거 신청하시는 거죠. 33서부터 37까지. 요거 한번 보시고 일단 제시하는 것 자체는 어떠신지. 예. 예, 그럼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는 걸로 예. 모두 채택합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이게 중앙선관위 제시하겠습니다. 증제 33호증. 네이버 지도인데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가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 인근 지도인데요. 다시 확인하자면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하지도 않았죠. 예, 맞습니다. 증인은 정부 증인 등은 정부 과천청사 인근 주차장에 도착했다가 이후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으로 더 멀리 떨어져서 위치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처음 도착해 대기했던 장소가 지도상에 도착 및 1차 대기 장소 부근이라고 표시된 곳이 맞습니까? 그 점의 위치는 아니고 거기랑 좀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 부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청사 안쪽 울타리 안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예. 그 정부 과천청사 인근 주차장에 도착했던 것은 언제쯤이라고 기억합니까? 아마 거리로 따졌을 때는 01시 15분 정도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계를 보고 임무를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동에 대기한 장소가 저 지도상에 2차 대기 장소 부근이라고 표시된 곳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청 안에 있는 과천시청. 예, 예. 6번 버스 종점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차고지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송재영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으로 더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차 대기 장소 부근에서 2차 대기 장소 부근으로 이동한 시점은 언제였나요? 아까 1시 15분경에 도착했다고 01시에 했는데 뭐 35분 어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대기 장소에는 한 20분 정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인영 사건 증인 진술서, 추가 증거 증인 신문 녹취서 제시하고 증인은 진술서에서는 송재영이 더 멀리 떨어지라고 지시한 것이 이 법무 검토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자 원고리로 이격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작성했지만 이 김영 의원 등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송재영은 법무 검토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저희한테 더 멀리 떨어지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증인이 법무 검토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자라는 부분은 추정한 것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한테 더 멀리 떨어지라고 했던 거는 법무 검토 결과 이상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라 그렇게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재영의 그 멘트, 그 워딩을 묻는 거예요. 예, 송재영이 법무 검토 결과를 얘기했는지 법무 검토라는 단어는 안에는 없었습니다. 예, 증인과 출동한 그 위원들이 한 추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이 확인한 유병서 통과 시각에 의하면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02시 50분경 부대로 복귀했죠. 예, 맞습니다.
철수 명령을 기다려 철수를 한 것입니까? 철수 명령을 받고 철수했습니다. 예. 철수 명령이 내려와야 철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상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증인은 출동 이후 더 떨어져라 그리고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고 복귀한 것이 전부이죠. 예, 맞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주차장,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 등에서 다른 군부대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주차장,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 등에서 뭐 상대방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정부 과천청사 인근 주차장, 과천시청 인근 주차장 등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는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복귀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피고인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죠. 예, 마이크 좀요. 상부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라고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예, 마이크를 여기가 저 대법정보다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포고령 그 2항에 보니까 여기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이 항목을 가지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과 관련해서 선관위를 가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임무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계엄이 선포되고 상부에서 지시를 하달할 때는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엄법에 근거해서도 하는데 계엄법 7조에 보면은 계엄이 선포되면은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그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고 직접 관장할 수도 있고 또 8조에 의하면은 지휘 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자체가 행정 업무잖아요. 그럼 계엄법상 이거를 검토를 안 해봤어요? 이것만 가지고 봤습니까? 포고령만 가지고? 포고령을 보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 좋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네. 저희끼리 그 당시에 법적 지식은 저희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봤을 때 포고령 2항을 보면은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거는 사물을 가져오라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포고령의 내용을 대 보면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척결한다든지 거기서부터가 저희는 포고령하고 맞지 네. 않는 지시가 나왔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 임무에 하달된 거는 포고령 이전의 사안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의 사안. 증인의 증언을 공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을 그 당시에도 뭐 뭘 들고 오라 이런 지시는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은 가져올 수 네, 있느냐였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뭐 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출동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상부 이를테면은 뭐 참모장이라든지 사령관으로부터 왜 빨리 안 가냐? 가서 뭐 이러이러한 거 빨리 조치해라. 그런 식의 뭐 그런 강압적이거나 막 명령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내려온 적이 없죠. 그 부분은 정성호 처장이 그건 아마 내려와서도 그러니까 통화했을 것 정성호 같습니다. 처장이 그 당시에 법무 검토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검토냐 빨리 명령 이행해라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없죠.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일단 출동하자 이렇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검토를 해보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또 의견을 주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가자 이런 분위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어느 아까 지금 진술한 네. 거를 제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는 그러니까 너무 근데 뭐 그렇죠?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 되게 뭐 편안한 분위기였다 그런 거는 아니었었습니다. 아니 근데 분에서 보통 어떤 어디로 이동해라 어디에 가서 그 지점이나 거점을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은 뭐 정말 거기서 무슨 뭐 어떤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은 보통은 그 임무를 받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법무 검토까지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 신문 뭐 더 하실 거 없으시면 제주 신문 바로 할까요? 예. 이창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네. 예. 반대신문 18-1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출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증언했는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출동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토의 때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포고령 2번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시가 지금 이 임무를 해야 되는 거가 맞느냐 봤을 때 맞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포고령 2번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고령을 참 읽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원에 대한 처벌입니다. 인원에 대한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건 아니면은 서버실에 있는 포렌식 좀 이렇게 데이터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포고령에 명시되어 있는 거하고 맞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결론은 포고령 위반 사범에 대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거는 포고령 이전에 쉽게 말하면 과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군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내용도 그 8명이서 여러 가지 내용이 토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출동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예, 출동을 한 이유는 항명죄의 처벌까지는 받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출동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우선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저도 군생활 한 22년 넘었습니다. 항명죄라는 단어를 쉽게 들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예 안 할 수는 없던 상황이다 보니까 나가되 대신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그 당시에 저희의 그 움직임이었었습니다. 반대신문 10-4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기밀실에서 여인형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셨죠. 맞습니다. 그 여인형이 기밀실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나 뭐 지시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선 전화 통화는 많이 했던 걸로 어렴풋한 기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올라가서 대령들, 팀장들 8명이 소집되었던 인원들을 제가 다 전화를 거의 다 했었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임무가 하달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집 시간이 너무 멀다 보니까 아마 내려보내고 거기서 임무를 여인형 사령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밀실에서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임무를 받았다는 건가요? 저희는 직접 받지는 않았고 네. 저희는 내려갔었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인형이 전화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통화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기를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반대신문 13-4항 관련입니다. 화상회의가 켜 있었던 거를 기밀실에서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앉아 있는 사람이 말한 내용 이런 것 중에 혹시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는 끝난 것 같았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재반대 신문. 예, 제주 신문. 예, 특검보님. 반대 신문 16-2항 관련해서 증인은 성관 출동과 관련해서 다른 예, 마이크 좀 써주십시오. 예. 다른 군 부대나 경찰들과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른 군 부대나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은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인근에 멀리 갔었을 때 군 네. 버스하고 경찰차의 경광등이 멀리서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출동해서고 해서입니다. 출동하기 전에는 다른 군이나 경찰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성호 알지 처장이 못했나요? 가면 있을 거라고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는 저희는 나갔었습니다. 가면 있을 거다. 예, 그럼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계속 정성호 처장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부대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임무 수행이 다른 부대와 어떤 유기적인 그런 그 역할 분담하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재반대신 분, 관련해서 한 개만 좀. 예, 마이크만 좀 써주십시오. 네네. 마이크만. 예. 그 증인 지금 조금 전에 우리는 군사법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뭐 서버를 들고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일종의 그 압수하고 뭐 수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게 법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서 불법성을 좀 인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 그 팀에서 받은 임무라고 하는 거는 서버 팀에 그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 저기 뭐야 안전지원 그 임무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임무만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그 그러니까. 자리에서 같이 토의를 할 때 제가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드린 그리고 겁니다. 서버 팀에 또 들어가는 사람도 그게 어떤 그 서버의 전산 시스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러 가는 건지 아까 보면 개헌법상 그런 확인 같은 거 점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가서 뭐를 들고 오는 건지 압수를 하는 건지 뭐 수사를 하는 건지 이런 거 정확히 몰랐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까지 말씀하신 네.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안전 지원 업무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군사법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것이 위법이다 이런 얘기 그거는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그런 판단을 좀 나중에 한 거 아니에요? 그 아닙니다. 당시에 저희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토의를 했었고 네. 저희는 경호부대는 부대원 안전지원 보호 임무를 했지만 토의할 때 그 자리에서 저 포함해서 8명에서 그 내용의 토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 하여튼 장관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여튼 다 토론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거는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예? 예, 이경원 추가로 물어볼 변호사님. 예, 이경원 변호사입니다. 예, 증인 조금 전에 이제 특검 측에서 이제 제주 신문 할 때 토의 내용 그리고 그 위법 그 임무가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근거로 또 포고령 2항을 말씀을 하시던데 네. 증인 그 임무 근거가 증인이 뭐 부여받은 임무의 근거가 포고령 2항이라고 뭐 포고령 2항이라는 것은 증인이나 정성우의 추측이지 증인이 뭐 어떤 근거로 그 임무가 내려왔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그 임무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어떤 좀 정확하게 제 이해를 좀 말씀하신 거에 대해 이해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성호 처장은 2번이라고 저희한테 임무를 정확하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럼 정성우가 그 포고령 2항을 그 임무의 근거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증인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 상위 그것까지는- 단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시기로 뭐 다른 부대와의 뭐 유기적인 뭐 협동이나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혹시 뭐 어떤 부대가 그 성관이 인근에 나오기로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는 부대 명칭 소속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뭐 정성으로부터도 어떤 부대가 성관이 인근 그러니까 증인 등이 뭐 거기 가 있으면 어떤 부대가 올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가면 있는 것 같더라, 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출동을 한 것처럼은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성우가 언급한 것도 그 정도였을 뿐 뭐 가면은 뭐 어떻게 어떤 부대가 나와 있을 테니까 뭐 몇 시부로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인계를 하고 뭐 이런 지시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한 게 맞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유, 뭐죠? 두 번이나 나오셔갖고 고생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가 드린 신분증 꼭 확인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다음 증인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혹시 예, 잠깐만 기다리시죠. 증인 잠깐 자리 비웠다고 금방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태주 증인이 오후에 아마 쌍방 뭐 말씀드리셨겠지만 박태중이 오늘 출석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이종훈 2시 10분, 전하규 3시 30분 그렇게 시간이 약간 땡겨졌습니다. 그 박태주 씨는 다음에 언제 할지는 검찰 측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입증 계획 한번 밝혀주십시오. 재판장님 그 기다리는 동안 그 13일이 기일이 촉박해서 소환 문제 때문에 증인을 좀 지정해 주셨으면.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노재현, 홍장원, 여인혁 요 순서대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진우는 저 재판부에서 아직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영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계속 그 곽종근 씨 얘기에 여인영 씨, 이진우 씨, 여인영 씨, 이진우 씨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일단은 검찰 쪽에서 입증하는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이진우 씨를 중간에 언제 할지 또는 검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지는 한번 더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라서. 예, 그리고 다음 기일에 이제 그 홍장원 증인과 증인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예. 그 3명 증인을 다 하기 어려운 그 말씀은 아니고 순서는 예.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진우 씨를 바로 지금 다음 기를 부를 건 아니라서 순서는 노재현 씨 오전 정도에 하고 홍장원 씨 오후 정도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씨하고 그리고 변호사님들 아까 말씀 듣고 또 뭐 재판부에서는 약간 여인영 씨랑 이진우 씨는 좀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순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인영 씨 다음에 바로 이진우 씨 할지 말지를 재판부에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곽종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지금 2명 이름 언급이 계속 나오거든요. 홍장원 여인영 이진우 여인영 이진우 그래서 여인영 씨 할 때 이진우 씨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좀 더 일단 검찰 측 입증 계획을 존중하는 한에서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신문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이렇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혹시 유재원 씨 피의자로 입건돼 있나요? 아닙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릴게요. 선서,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재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신문사항 변호인들 다 받아보셨죠?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오성환 검사입니다. 오늘 오 검사님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유대령님, 오성환 검사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세요. 진정성립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63번 기록제 40쪽 이하 사경 작성 진술조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16일 날 경찰에서 조사받으신 내용입니다. 당시 본인이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진술 내용과 조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64번 기록제 68쪽 증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본 제시했습니다. 증인 그 조사받으실 때 증인이 속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본 제출하셨는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이 갖고 있던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대로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65번 기록제 70쪽 이하 통화 내역 캡처본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이 제출한 통화 내역 캡처본입니다. 증인이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 증인의 통화 내역 그대로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65번 기록제 70쪽 이하 죄송합니다.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66번 기록제 73쪽 이하 구글 타임라인 캡처본 제시했습니다. 증인 마찬가지로 증인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캡처본인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이 그 소지하고 있던 타임라인 그대로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예, 계정에서 그 증인의 행적에 관한 타임라인이지요? 네, 저의 타임라인입니다. 예. 동일한 증거는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552번, 여인영의 3기록 순번 512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67번 기록제 75쪽 이하 증인이 제출한 메모 4번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당시 증인이 제출했던 메모인데요. 증인이 자필로 작성했던 메모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송부 증거기록 순번 2868번 기록제 77쪽 증인 작성 사령관 집무실 그림입니다. 이것은 증인이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증인이 그렸던 그림인데요. 증인이 자필로 그렸던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549번 제 4757쪽 이하 검사 작성 진술조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13일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오셔서 조사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 당시에도 본인 아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진술 내용과 조서 내용이 같은 사실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509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553번 기록제 4783쪽 증인이 제출한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제시했습니다. 네. 증인 이것도 본인이 제출하셨던 통화 내역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의 통화 내역 그대로 제출하셨던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513번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829번 기록제 7199쪽 이하 진술서 제시했습니다. 증인 12월 17일 날 증인이 검찰에 이렇게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한 진술서인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서명 날인도 본인이 하셨고요. 네.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의 3기록 순번 531번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830번 기록 7202쪽 증인이 제출한 유재원 작성 메모 4번입니다. 증인 검찰에서 증인이 이와 같이 자필로 작성한 메모장 제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건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진정성립 확인된 증거들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입니다. 예, 그 위법 수집 증거 주장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저 증거 배제 할지 말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거를 모두 채택합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예, 증인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증인은 대령으로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군 방첩사령부의 사이버 보안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26분경 정성호 방첩사 1처장 보좌관으로부터 네. 처장님이 찾는다라는 전화를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증인은 복귀 지시를 받고 복귀하고 있었던 상황이셨지요. 예, 복귀 비상 소집이 걸려서 복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은 부대에 복귀하신 다음 바로 정성호 1처장 사무실로 이동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1처장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대령, 그다음에 그다음에 868 부대장 양승철 중령, 그리고 과학수사센터 안영욱 중령,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대령과 그다음에 그 과학수사센터장 그 송재영 대령이 같이 자리했고, 그 송재영 대령 뒤쪽에 보안조사과장 고광일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68 부대 그 경호부대의 그 뒤쪽에 실무자 소령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그 정성호 처장이 처장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무 하달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기억하시기로 당시 정성호 처장이 지시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시 좀 메모를 좀 보면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예, 됩니다. 예. 당시 그 정군 지휘관 회의 때 장관께서 이 계엄은 그 적법한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안 따르면은 항명에 대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지시가 내려가는 거는 장관을 통해서 여인영 사령관 그리고 나한테 지금 떨어진 걸 다시 하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성관이 3곳과 여론조사 꽃에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너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국정원, 검찰 등에서 전문가가 와서 할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너희가 하드디스크를 떼어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항명죄에 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항명죄라는 거에 대해서 최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성호 처장이 했다는 예,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방금 증언하실 때 정성호 처장의 임무 부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네.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대통령, 장관, 여인영 이렇게 했습니다. 5-1, 5-2항은 답변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5-3항입니다. 방금 이제 증언 내용 중에 성관이 3곳, 네. 여론조사 꽃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곳에 그 하드디스크를 떼와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버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유사한 얘기로 지금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버를 떼와라, 뭐 하드를 떼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그냥 기억납니다. 그리고 4곳의 서버실을 확보해라. 이것이 너희의 임무다라고 예.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4항입니다. 임무 부여할 때 지금 말씀하신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이곳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그 회의 도중에 포고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상에서 나와 있는 2번 사항이 너희의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있으니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임무 예. 부여할 때 예. 이곳은 포고령 2번 관련이다. 이렇게 명확히 예. 이야기했던 것이 맞습니까? 2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임무 부여 내용이 있었을 때 증인을 포함한 처장실에 계셨던 분들이 임무 수행의 방법,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 수사관, 특히 저희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그 수사관 그 자격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전산 장비다 보니까 그냥 가져왔을 때는 이게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왜곡이 될 수 있고 고장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걸 포렌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이게 위법 수집한 거다 아니면은 증거가 왜곡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요거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포고령 제일 마지막에 사람에 관련된 사항은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고령 상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법무 장교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 법무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방금 증언하신 내용 중에 포고령은 사람에 관한 내용이었지 사물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처단한다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어디 현장을 확보해라든지 어떤 사물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성우 처장은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처장은 일단은 합수본부가 설치된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 볼게. 그 정군 지휘관 회의 때 합수본부장을 찾았으니까 아마 그때 이게 합수본부가 된 거 아닌가? 네, 확인할게. 그리고 지금 이상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무실 가서 의견을 물어볼게. 의견 들을 때까지는 너희는 출동 대기하고 일단은 그 인원들을 편성해서 좀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의 그 기존 수사기관 진술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네. 정성호 처장이 일단 법무실과 토의 후 별도 지시를 할 테니 일단 출동하고 원거리에서 대기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네. 출동해야 할 장소는 총 4곳이었고 출동할 장소에 맞춰 팀도 4개 팀으로 나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관위 과천청사는 송재영 과학수사센터장이 팀장, 관악청사는 박태주 정보보호단장이 팀장, 네. 수원 선관위연수원은 이종훈 군사보안실장이 각각 팀장을 맡았고 증인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는 나머지 팀의 팀장을 맡으셨지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나갈 각 팀의 팀원들은 과학수사센터, 정보보호단, 경호경비부대, 사이버보안실 등 방첩사 소속 부대원들 섞어서 구성하기로 했었지요. 예, 혼성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급만 일단 처장실에서 정해졌고 나머지 팀원들은 그 이후 이제 각자 편성하기로 했었던 것이지요. 네. 7항입니다. 1처장실에서 임무 하달이 그렇게 끝난 다음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10분경 사이버보안실 소속 과장님들과 회의를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회의에서는 정성우 처장 임무 부여 내용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 검찰 조사 시에 과장님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임무 수행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위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과장들 중에 한 명이 저희는 그 선관위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어디에 하드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장비들조차도 없다. 그리고 예, 그런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보고 이건 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판단은 증인이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 장비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그 처장실에서 그 임무 부여할 때 네. 장비를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장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과학수사센터인지 정보보호단에서 이거 체증할 때 증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장비를 가져갈까요? 라고 이렇게 질의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우 처장에게 질의했던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정성우 처장한테 그 실장 중에서 누군가가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질의를 받고 정성우 처장이 했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볼게라는 약간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돌아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7-3항입니다. 그 정성우 처장으로부터 일단 출동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고 과장실에 와서 이제 회의를 했던 상황인데 증인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시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는 걸 보았고 출동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럼 증인이 이제 출동팀을 구성하셔야 됐을 텐데 네.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 실원을 4개 팀으로 일단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게 해체돼서 우린 가지 말라,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편성된 종이를 그냥 세절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출동하기로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만 가서 나머지 그 저에 편성된 다른 부서 인원들이 지금 또 현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만 가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 실원들은 가지 마라,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실에서는 증인만 출동하기로 하셨던 겁니까?
저 혼자 가기로 했는데 저희 그 밑에 있는 과장이 혼자 가시면 위험하다. 그래서 과장 1명이 저와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 과장님은 증인과 함께 여론조사 꽃으로 가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버 보안실의 다른 부대원들은 이제 출동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데 네, 그 내용은 정성호 처장이나 다른 팀장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에서는 왜 사이버 보안실은 출동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없었다는 건 나중에 혹시 사이버 보안실에선 출동한 인원이 누구입니까? 이런 문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다른 그 국회에서 아니 국방부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그때 물어봤던 적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해제 이후에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질의를 네네.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여인영의 기록 순번 653번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군 비아폰 통화 내역인데요. 이에 따르면 2024년 12월 4일 01시 26분경 정성호 처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당시 정성호 처장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때 출발했냐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 원거리 대기하고 내 통제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직 출발하시기 전 상황이었습니까? 이때는 출발하기 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 출발했냐라고 정성호 처장이 물었다는 건데 네. 출발을 좀 빨리 해라 이렇게 독촉하던 것이었습니까? 안 가야 될 상황인데 자꾸 가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뉘앙스를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그 정성호 처장과 통화한 직후 그럼 출동하셨습니까? 그때 저가 나오면서 그래도 저만 가겠다. 그리고 그 윤진영 중령하고 같이 가면서 그 나머지 인원들 넘지 마라. 한강 넘지 마라. 넘으면 안 된다. 현 위치에서 어떻게든 대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증인이 누군가에게 한강을 넘지 마라라고 지시하셨다는 겁니까? 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금 저랑 제가 2시 26분경에 저 전화 1시 통화를 26분. 1시 26분에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30분경에 그 과학수사센터의 안용욱 대령하고 일명이 그 차가 없다 좀 같이 태워달라 해서 거기를 태우고 출발하면서 부대를 나오면서 전화해갖고 아는 지금 우리 팀으로 편성된 인원이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 과학수사센터에 있는 인원을 전화해서 넘지 마라, 가지 마라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해라 해갖고 그 인원이 전달을 했고 거기서 또 868 그 경호부대 인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연락처를 아니 전화해서 그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여쭤보면 증인은 증인 그 다음에 증인실에 속한 예. 윤중령님 예. 그리고 868 과학수사센터 소속 안형욱 안형, 예. 그 과장님 당시 예, 과장님 예. 그리고 그 추가로 박모 사무관님 예. 이렇게 같이 한 차로 출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이 속한 실 외에도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할 팀들이 더 있으니 네. 그 함께 출동하기로 한 안형욱 과장님이 예. 연락해서 네. 증인의 말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보다는 누가 출발을 했는지 몰라서 거기서 연락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2시 5분인가 전화가 와서 증인에게 전화가 예, 왔습니까? 전화가 와서 그때 그 인원에게도 동일하게 그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강을 넘었느냐, 강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말씀 나온 김에 예. 물어보면 그 정보보호단 2시 05분경에 전화가 왔었고 예. 증인이 마찬가지로 한강 넘었느냐 예.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거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정보보호단 위치는 어디였다고 하던가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근데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만 들었었습니다. 예, 9-3항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여론조사 꽃 사무실은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데 위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1처장실에서 그때 검색을 해보라고 해서 그때 검색을 했었습니다. 출발할 당시 목적지는 일단 여론조사 꽃으로 정하고 출발은 하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출발할 때부터 아예 그냥 그런 것들 아예 안 가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출발할 당시 그럼 어디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우면산 터널 지나서 아무데나 주차할 곳이 있으면 가겠다. 그래서 최초에는 강남 성모병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성모병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병원에 다니는 그 저희 과장이 윤진영 중령이 여기 주차비가 비싸니 여기 말고 저 잠수교 쪽으로 가면은 저렴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했었습니다. 예. 공수처 송부기록 순번 2865번 통화 내역 캡처본 제시했습니다. 네. 증인 여기 보면 경찰에서 증인이 제출했던 통화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4일 01시 34분경 정성훈 처장이 증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네. 이때는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정성우 처장이 그때는 너희는 아예 가지 마라. 아예 딴 데 가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저희는 처음부터 딴 데 가 있을 겁니다. 강 안 넘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정성훈 처장이 뭐라고? 알겠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증언하셨는데 원래는 서울 성모병원 주차장을 생각하셨는데 네. 그 주차비가 비싸다고 해서 잠수교 쪽으로 이동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맞지요? 실제로 잠수교 쪽으로 이동하셨던 것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1-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속한 그 출발팀 네. 외에 과학수사센터나 경호경비부대, 정보보호단 소속 부대원들 각자 출발을 했던 것이지요. 예. 증인이 속한 팀의 차량은 잠수교 쪽으로 이동을 했고 네. 나머지 팀의 그 차량들도 어디로 이동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해서 확인 과정에서 의왕 휴게소와 의왕역에서는 어느 팀이 갔다고 합니까? 그 이종훈 대령 군사보안실장이 있는 그 의왕 휴게소 연수원을 가기로 돼 있는 팀이 그쪽으로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재영 대령이 과천 중앙 성관이 본청으로 가는 팀은 지금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론조사 심의위원인가 그 관악청사 성관이 관악청사는 박태주 대령이 주변을 그냥 그 배회하면서 차를 갖다가 돌고 다녔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수처 송부기록 순번 2865번 통화 내역 캡처본 제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통화 내역과 같은 것인데 12월 4일 02시 35분경 예. 정성훈 처장과 증인이 통화한 내역입니다. 네. 이때 증인팀은 그렇다면 잠수교 남단 쪽에 계셨던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성훈 처장이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복귀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증인의 팀이 잠수교 남단 쪽에 있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기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성훈 처장의 전화를 받고 바로 부대로 복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잖아요. 그 안보폰 대화방이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대화방에는 정성호 처장 등등 이제 처장실에 모였던 인원들이 속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 대화방을 삭제해라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건 복귀하고 나서 삭제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정성우 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삭제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예, 없었습니까? 그냥 다 나가라 그렇게 해당 방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고 나서 확인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 코체 실제로 간 방첩사 부대원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네, 이경원 변호사가 예.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반대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죠, 검사님들? 예. 일항 생략하고 2항부터 묻겠습니다. 증인 아까 조금 전에 검사님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증인은 2024년 12월 13일 검찰에서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16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증인의 자필 메모를 제출했죠. 그때 자필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예.
증인은 17일에 검찰에도 자필 메모를 제출하면서 해당 메모 작성 경위와 관련한 진술서도 작성해서 제출했죠. 17일 날인가 예 그때 맞습니까? 네. 증인 진술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네. 증인은 진술서에 증인의 기억에 참고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 목록 등을 참고해 기록했다. 그리고 11월 4일 오후에서 12월 5일 오전간에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기재했는데 일단 이 메모는 비상계엄 당시에 작성한 것은 아니고 사후에 작성했다라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해당 메모는 사후에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죠. 목적 자체는 기억을 갖고 있기 위해인데 조사 목적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밑에 기억 환경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2-4항 증인이 16일 경찰에 제출한 메모는 2장짜리인데 다음 날 17일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3장짜리였던 걸로 확인됐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모 장수가 다른 이유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 경찰에 갖고 갈 때는 제가 메모장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 갖고 가서 그 설명을 했고 검찰에서는 그 메모장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 차이만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12월 1일부터 2일, 3일 하고 그 5일까지의 일에 대해서 그 메모만 간단히 적어놨던 상황입니다. 증인 그 메모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예. 김영하 사건 증거정보 830번 메모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지인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있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장이 경찰에는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맞죠? 예, 맞습니다.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2-5항 같은 메모 등 그리고 또 그 이제 같은 메모 등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증인이 16일 경찰에 제출한 메모를 보시면은 메모 첫 페이지에 검찰에 제출한 것과 달리 추가로 가필한 부분이 확인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추가로 가필했다라는 것은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 2장짜리와 3장짜리가 다른 이유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 부분은 12월 3일 날 여기 검찰에 제공한 그 정확한 그 노란색 패드는 제가 그걸 가지고 그 검찰이나 이런 데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항상 복사본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복사본에다가 혹시 더 기억나는 게 있으면 더 기억을 더 가필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증인이 16일에 경찰에 제출한 거는 지금 경찰에 제출한 거에 가필된 부분이 추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걸 그대로 거기다가 더 적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증인이 추가로 적어서 경찰에 제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검찰에 제출하실 때는 그 부분 추가를 안 하신 이유는 그러면 뭡니까? 저게 원본 지금 옥스포드라고 적혀 있는 저것을 복사해서 사용을 조사받을 때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증인 이 메모 작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본 내용, 그러니까 추가로 가필하고 뭐 이런 거를 빼고 증인이 저거는 12월 4일에서 5일 5일 오전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기 직전,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작성한 것은 아닙니까? 네, 예. 있습니다. 증인은 앞서 확인한 조사 이외에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군검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했던 거 이외에 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증인 12월 13일 날 검찰에서 조사 받으셨고 16일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고 이제 17일에 검찰에 자필 메모를 작성하면서 예. 진술서 작성하신 것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외에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2월 경에도 2월 그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그 또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 내용은 어떤 조사였나요?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정성우 처장이 1월 중순경에 저기 사령부 저와 그 당시 출동했던 인원들을 와서 만나서 그날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얘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있나요?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시를 받을 때 증인에게 직접 지시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성우 1차장입니다. 그 외에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사람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상관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로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하면 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여론조사꽃 내부로 들어간 적이 없죠? 없습니다. 애초에 여론조사꽃 인근에 도착한 사실도 없죠? 저는 없습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이제 여론조사꽃은 충정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증인은 과천에서 출발한 다음에 한강 다리를 건너지도 않았죠? 안 넘었습니다. 증인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 사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 시간을 여기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부분에 있는 그 시간 오전 1시 51분부터 오전 2시 29분까지라고 돼 있는 것을 보면은 증인은 잠수교 남단에서 복귀 명령이 있을 때까지 40분가량 대기하다가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것이 전부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및 증인과 함께 출발한 사람이 비상계엄 당시에 장소를 불문하고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할까요? 네. 다음에 물어보실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유재원 씨에 대해서는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질문들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다음에 네. 끊기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유재원 씨께도 좀 죄송한데 오전에 조금 시간이 연장이 돼서 네. 원래 오전에 다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후에 한 번만 좀 더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시 10분까지 여기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검찰 측도 일단은 박태주 씨가 오늘 못 나온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끊고 실질적으로 이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는 좀 죄송합니다. 대신 오후에는 조금 빨리 진행해서 더 빨리 가실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2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